사실 좀 길게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시간 충분해요. 아니요, 짧게 그래서 반만 왜요? 잘라서 할 건데요. 우리 저기 정옥 리더님하고 정난 리더님이 2주 연속 리더십을 너무 강의를 임팩트 있게 해주셔갖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않을까 했지만 저는 이렇게 원고를 보고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강하게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의 주제는 오늘 멘탈이에요. 멘탈. 네. 저도 나름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쯤 제가 한 1년 저기 침체되어 있을 때 아주 강한 강타를 한번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멘탈이 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상이 거의 무너질 정도의 회복 탄력성이 절대 올라오지 않을 그런 일들을 한번 겪어냈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때는 뭔가를 막 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년의 세월을 지내고 보니까 그래도 나름 유산화를 한 6년 정도 하면서 그게 조금씩 이렇게 계속 훈련이 돼 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름 나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회복력이 빠르다. 그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정말 강력하게 맞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위기도 온다. 그럴 때는 그냥 잠깐 쉬어가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강한 멘탈을 키우기 위한 훈련법 6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원래 제가 준비한 거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부정적인 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보니까 다들 너무 진짜 멘탈들이 강하시고 회복이 속도들이 빠르신 분들이라 굳이 그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는 간단한 명상 실천하기. 그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던 어떤 걸 하던 중이든 그저 몇 분간 두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이 행동의 목표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머물려는 것입니다. 간단한 명상은 각종 마감 기한과 기대치, 그 외 스트레스 요인을 내려놓음으로써 잠시 세상과 연결을 끊도록 도와줍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호흡을 돌아볼 기회를 얻습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전 대상 피질의 활동 수준을 높여준다고 해요. 그 전 대상 피질은 주의력 조절, 그 다음에 의사결정, 충동 조절, 정서 반응 등을 주관하는 데 부위를 말하거든요. 즉 멘탈력의 핵심 요소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부위고 전 대상 피질이 활발히 활동할수록 멘탈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명상 정도는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러 실패해보기. 위험을 감수한다는 표현은 실패할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행동은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고 하지만 실패라는 것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실패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대가가 파괴적인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실패는 무술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나설 때 늘 실수할 위험이 있다고 여기고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메뉴를 주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맛이 없어서 괜히 시켰다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예상외로 입맛에 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질 걸 각오하고 여러 공모전에 지원해 보면 어떨까요? 내 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기회인데 떨어지면 좀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마음은 서서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오히려 실패는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무시하기. 이게 뭐냐면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업은 사태를 밝히고 분리함으로써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는 일에 시간과 주의력을 쏟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무시한다고 해가 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을 무시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실제로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원치 않는 정치 싸움 같은 데 휘말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은 얼마나 될까 고민해 봐서 자신이 나서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없다는 답을 얻었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목표에 집중하기. 우리의 할 일 목록을 이렇게 보면 분명 미루거나 아예 피하고픈 일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해야 하는데 미뤘던 것들을 보면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신력을 끌어모으는 게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기 싫다는 굴레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일을 완수해야 할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다 보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일이. 그래서 그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때는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할 이유를 상기해 보는 거예요. 이 간단한 생각 훈련은 자칫 내가 의지력이 부족해진 시기에 우리를 다잡아 행동에 나서게 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 즉 이 일을 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면 행동의 동기가 자극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면의 비판자를 내면의 낙관론자로 대체하기. 내면의 비판자는 천성적으로 비관론자예요. 네, 그래서 그가 내는 주장은 하나같이 냉소적이고 암울해요. 이 악명 높은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내면의 비판자를 내면의 낙관론자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모든 사람을 상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그리고 친구, 수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은 우리를 믿음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들이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면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으세요? 그들이 내면의 비판자 대신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설마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담을 퍼부을까요? 용기를 주는 말, 잘 되기를 바라고 해주는 말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면의 회의론자를 내면의 낙관론자로 대체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주기적으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보기. 인간은 익숙한 것을 고수하는 편이죠. 그래서 늘 같은 식당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지겹다고 하소연을 하면서도 비슷한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해요. 심지어 무엇을 기대할지 익히 안다는 이유로 해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기도 하죠. 불확실성은 그만큼 불편해서 대다수 사람은 이를 최대한 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은 모조리 피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앗아가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감싸고만 있으면 진정한 멘탈력을 기를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멘탈력은 예기치 않은 복잡한 삶의 문제 속에서 단련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안전지대 밖에 있는 사소한 일을 자꾸 시도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따르는 불편함에 익숙해져 보세요. 퇴근할 때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릴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새로운 부업에 대한 생각이 가셔야 되나 봐요. 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부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또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멘탈력을 유지하는 것은 애초에 멘탈력을 기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익한 멘탈력을 기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익한 멘탈력을 길러놓고 이 근육이 사용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허비하는 것도 비극이죠. 그래서 특히 힘든 이 노력들을 들여서 멘탈력을 길러둔 뒤에 더더욱 그러해요. 그래서 이런 6가지 훈련이 이 근육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6가지 훈련법을 배워서 멘탈력을 기르고 튼튼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멘탈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면 예기치 않은 삶의 난제와 장애물이 물에 부딪혀도 저처럼 이렇게 평소에 길렀던 멘탈력의 힘으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다시 극복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려움을 알고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설레임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